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장을 본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몇몇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힐끔 쳐다봅니다.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한 명이 일부러 다가와 그의 손에 든 장바구니를 칩니다. 장바구니가 떨어지고 물건이 사방으로 튑니다. 당황한 그는 화가 났지만 조심스러운 말투로 항의합니다. 왜 이러는 거냐? 그러자 일부러 다가와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나와 싸우고 싶냐며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갑작스러운 상대의 공격 앞에 맥없이 당하던 그의 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의 일행들이 다가옵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뭇 위협적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영국에서 런던 다음으로 관광객이 많은 에딘버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에딘버러 대학교에 다니던 한국인 유학생이고 가해자는 몇 명의 영국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미디어는 연일 코로나19에 대한 뉴스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인들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그 위협과 공격에 대해서 인종차별 범죄이자 증오범죄자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의 반응은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3분의 1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에 노출되자 유럽과 영미권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인종차별과 이주민 혐오가 다양한 방식으로 노골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은 불안과 공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손쉽게 탓할 존재를 찾도록 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확인해 주듯이 문화적 차원의 혐오와 차별은 낯선 이들에 대해 더럽고 오염된 존재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주류와 분리시켜 관리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사 누스바움은 투사된 혐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말 그대로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는 문제를 특정 그룹에 투사해서 그들을 낙인 찍어 탓할 상대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며 인종차별이 사회문제로 내재화된 서구 사회에서만 경험하는 문제일까요? 제가 동행하는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 이주민 커뮤니티 리더인 제이 씨는 한국에서 20년 넘게 살며 성실히 일해온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숫자가 없는 미등록 이주민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따라붙는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꼬리표로 인한 혐오와 차별 때문에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매우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이 씨는 한국 땅에서 20년 넘게 사회 구성원의 한 명으로 살면서 한국말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한국말을 잘 알아듣고 싶지 않다고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이 씨는 분명 한국말을 제대로 배워서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일터나 일상에서 만나는 한국인 사장이나 관리자들처럼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안전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내뱉는 그 욕과 차별적 언행들을 더 알아듣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건 제이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동행하는 용산 나눔의 집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 국적의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반복해서 듣는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이분들이 일터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차별적 언행이 싫으면 언제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거나 벌금 잔뜩 물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게 해줄까? 라는 말과 위협적인 몸짓입니다. 매일같이 이웃의 얼굴이 아니라 돈 주는 갑의 얼굴이나 언제든 나를 신고할 수 있는 얼굴을 만나는 미등록 이주민들의 일상은 어떠할까요? 2019년 하반기 출입국 외국인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48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에서 7번째로 큰 도시인 대구의 인구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에 체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미등록 이주민은 거의 40여만 명 가까이 체류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90년을 전후해서 한국 사회의 필요로 이 땅에 다양한 이주 노동자와 이주민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 지 30년. 오늘날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애써 외면하던 또 다른 실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의식조차 못하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우리, 그 우리에 해당하지 못한 채 소모품처럼 활용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모품처럼 이해되거나 활용되는 이들 가운데 특히 이주민이 많다는 것은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민망할 만큼 한국 사회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실상입니다. 더욱더 안타깝고 위험한 현실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삭제되는 이들이 바로 미등록 이주민들인데 한국 사회는 이를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묵인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3월 신부님 혹시 마스크 구할 수 있어요? 라는 미등록 이주민의 한마디 말에 우리는 곧바로 이주민 마스크와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모금과 후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연대로 약 600여 명의 미등록 이주민 분들에게 마스크와 위생용품을 구해서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용산 나눔의 집과 이주민 커뮤니티 식구들은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증명할 숫자가 없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취급받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초 한국 정부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은 마스크 오브제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는 상황 가운데 꼭 필요한 조처였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대책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을까에 대해서 한국 사회와 정부가 제대로 질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을 비롯한 소외와 불평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의 일상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미등록 이주민분들이 3D 업종에서 일합니다. 한국 노동자분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는 근무 환경일수록 이주 노동자, 그 중에서도 미등록 상태인 분들에게 먼저 일자리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가난한 공간은 전염병 재난에 매우 취약합니다. 사업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비용도 아까운 가난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분들의 근무 형태는 주로 3교대 또는 남들이 기피하는 시간대 근무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가난한 공간에 사는 미등록 이주민의 시간 또한 가난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애써 희망을 찾아봅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좋든 싫든 혐오와 차별에 노출된 내 이웃의 문제가 곧 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감각과 경험이 쌓아가며 하루빨리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23일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계기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나의 시선이나 행위가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거나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82%의 응답자가 공감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이제 재난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독점이나 착취로 유지되는 각자 도생과 약육 강식이 아닌 환대와 연대, 공유의 근거에 지속되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상상하고 지향하며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서로가 환대와 연대를 실천하는 이웃의 얼굴로 이해되고 동행할 때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와 같은 이웃의 얼굴을 매일같이 부대끼는 일터와 동네 골목에서 마주할 때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계와 관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위기와 재난의 시대, 그로 인해 사회의 불안과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지금, 우리는 모두의 안전하고 평등한 생존과 일상을 위해서라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재난과 위기의 사회에서 우리는 서로 깊고 넓게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은 서로의 안전과 평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자와 소외된 이들의 연대라는 희망적 이상향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상향은 우리를 시혜적 관계가 아닌 환대와 평등의 상호 식별이 가능한 관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또 다른 세계와 관계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등록 이주민 길벗들을 위해서 꼭 앞장서야 할 일 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체류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이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일상과 관계에서 벗어나서 차별받지 않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존엄한 인간으로 대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안전하고 평등한 체류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낯선 관계를 통해 새로운 것을 듣고 배우는 관계가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 또 다른 존재로의 확장과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